안녕하세요. 서울대 깡쌤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연 학부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요,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찍어서 정말 몇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봤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갖고 나온 이유는요, 저희가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학부 수능 성적이나 수시 성적이 좋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그 학부 동안 내가 가진 전공에서 정말 열심히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생활과 학점, 그리고 그러한 학술적 노력들을 해오셨다라고 하면 적어도 대학원을 지원을 할 때는 그런 학부 학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어렵다. 즉, 여러분들이 학부 때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원하는 대학원에 충분히 지원을 하실 수 있고, 그것은 서울대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례와 학과들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공대 계열로 제가 좀 살펴볼게요. 공대 계열에서도요, 전기전자라든지 생명 계열일 수도 있고요, 기계 계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컴퓨터나 인공지능 계열일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된 여러 전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 학벌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이 공대에 쓴 전공들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학부 학벌이 뭐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열심히 학부 때 준비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학부 학벌을 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모집 인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일단은 컴퓨터공학과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석사가 19명, 석박사가 34명이죠. 그러면 이 정도면은 많이 뽑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가시면 교수님이 20명, 30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거든요. 즉, 한 연구실로 따지면 4, 5명을 한 번에 뽑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인기 있는 연구실은 자대생들한테도 인기가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보시면 교수님들에 대한 평이 있잖아요. 그 평을 확인해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도 잘하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되게 잘 케어도 해주시는 그런 연구실들은 자대생들한테도 모입니다. 즉, 내가 서울대학교 공대에서 어떤 대학원을 지원을 했는데 나는 떨어졌어요. 이게 나의 학부 학벌 때문에 무조건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기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연구실이 서울대 자대생들한테도 인기가 매우 많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대생한테 밀려서 안 됐을 수도 있다. 그거는 너무 내가 타대생 입장에서 학벌이 내가 왜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원에서 연구실 TO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대생들이 아무래도 인기 있는 연구실은 다소 좀 역사가 있고 이후에 선배들이 많이 취업도 잘하고, 이런 연구실은 자대생뿐만 아니라 타대생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생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요, 자대생분들이 바로 지원을 많이 안 하는 케이스가 있죠. 왜? 갔는데 바로 박사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박사가 없으면 석사가 거의 박사급처럼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교수님이랑 거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지만요, 물론 모든 신생 연구실이 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절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황상 박사가 적으면 교수님과 좀 더 다이렉트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석사지만 뭔가 더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게 부담일 수도 있고요. 이 부담이 본인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걸 삼는다고 하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자대생들이 조금 안 가는 이런 신생 연구실도 만약에 여러 가지 연구 성과나 실적이 매우 좋았고 내가 컨택을 해서 만나봤는데 교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매우 잘 대해주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인기 있었던 과거 연구실 가는 거 외에 이런 신생 연구실도 한번 잘 찾아보셔서 같은 분야 교수님과 함께 연구 실적을 만들어내고 성장하는 그런 멤버로서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문과 계열,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하게 좀 심리학과도 제가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 등이나 제가 행정 등 이런 학과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런 말들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국내대 기준으로는 중경외시 이상만 합격을 하고, 해외대 학생들이 물론 이제 좋은 대학교들도 많이 오지만 해외대의 어느 랭킹까지만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다고는 저는 또 다른 학생한테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그건 그냥 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랑 함께해서 서울대 경영에 합격하셨던 분들도 중경외시 외 다른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도 충분히 있었고요. 이런 해외 대학에서도 무조건 랭킹권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랭킹권 밖에 있었던 학생들도 서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도 충분히 합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학과 등 관련된 다른 문과 전공도요, 학부 혹은 학부 랭킹에 대해서 중요할 수 있지만요, 전공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부 랭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연구실을 가고자 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을 별도로 하셨고, 영어 능력이 좋으시고 관련된 논문들 읽으셨으면서 관련된 전공
면접을 잘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연구 계획서를 잘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의 학교보다는 전공, 학점, 다른 기타적인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서도 7가지 세부 전공이 있는데, 그 세부 전공에서 뭐 몰리는 학과들은 있죠. 즉 경쟁률이 매우 높은 세부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학부 학벌이 어디냐에 따라서를 떠나서 어떤 명문대 학생들도 합격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심리를 별도로 뺀 이유에 대해서는요, 심리학과는 제 생각에 정말 학부에 그런 학벌들이 좋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심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의 심리를 다루고, 임상심리, 그 다음에 상담심리뿐만 아니라 뭐 인지심리 등 다양한 심리 분야가 있고, 이 심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우울증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아픔을 겪으셨던 분도 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있고, 혹은 본인이 힘들었을 때 그런 도움을 받아서 좀 잘 되신 분들은 심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본인이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자 라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갖고 연구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트렌드나 인기를 떠나서 인간 본연의 심리에 대한 좀 관심과 이런 행위들이 좀 있고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는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명문대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학점도 사실은 좀 높아야 되고, 학술적 경험도 있으신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서, 서울대 심리뿐만 아니라 뭐 연대고대 심리 등 다양한 그런 상위권의 심리를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는 학벌이 확실히 조금 높은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부 학벌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나의 처지 있든지 간에 인간의 발전과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계치는 여러분 스스로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이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요. 이게 대학원이 됐든 다른 시험이 됐든 다른 사업이 됐든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성공과 더 나아가는 그런 진로에 대해서 잘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